금요일장 분위기가 조금 주춤합니다. 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 마감 앞두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 테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어딜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는 시장 대비 선전하는 쪽 시클리컬, 그 안에서도 철강주에 주목해봤습니다. 부진했었던 주가 이제는 헤어질 결심, 따로 올라가는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인가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손여로 팀장님이 철강주 주목해 주셨습니다. 오늘 잘 가긴 하는데 종목별로 위치는 조금씩 다른 움직임 속에 주목하신 이유는요? 네, 우선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섹터를 소개를 해드릴 땐 이유가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철강 관련 종목들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맞지만 철강 관련 종목들이 우크라이나 이제 러우 사태가 최초 발생했을 때도 어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네. 그 이후에 실적이 단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하다 보니까 기간 조절을 거치면서 바닥권까지 내려왔는데요. 철강주가 사실 오늘 처음 부각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1월 초에 바닥을 다지면서도 아마 철강 관련해서도 이제 조선형 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 개별 종목, 포스코홀딩스를 필두로 해서 실적이 개선될 종목들도 있고 개선되지 못한 종목들도 있는데 해당 종목들의 좀 주가 탄력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개인 투자자가 아닌 외인과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덤벼봐야 된다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기회 있는 쪽이다. 포스코홀딩스가 워낙 달려갔고요. 다른 종목들이 오늘 좀 장대 양봉 기록하면서 꽤 탄력적인데 좋은 뉴스가 나왔다의 중심에는 중국과 미국 이야기 있는 거 맞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철광석 가격 올라가면서 제품 가격 올릴 거라는 이야기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협상을 거쳐 보아야 알겠죠. 결과는 또 나와 봐야 알 텐데 실적 개선 상반기 안에 확실히 나타나나요? 일단 저는 좀 2023년 하반기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상반기 반영되는 여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1월 달부터 2월 달 전후로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철강 가격에 대한 인상이 기대된다. 이 부분까지 나왔지만 철강 가격은 철광석 선물 가격이나 KRX 철강석 가격을 통해서 좀 유출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선물 가격 미래에 계약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가격이 미리 올라왔다고 해서 철강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선포를 해야 그때에 반영이 되는 것인데 일단 우리가 1월 달은 2월 달에 철강 가격이 인상되면서 완제품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이제 갖췄겠죠. 근데 현재까지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올 때까지 뉴스를 검색했을 때는 어떤 완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결과물이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인 재료 소멸을 좀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아직은 그런 단기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 가격 인상, 그다음에 KRX 철강수뿐만 아니라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나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지금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은 양회 기대감도 반영이 될 것 같고 지금 유럽 쪽에서의 뉴스도 들리고 있거든요. 손 팀장님. 보면 유럽 지금 튀르키예 쪽으로 안타까운 소식 전해지면서 여기에서 오히려 국내 내강제 쪽으로 수출이 잘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던데 이것도 길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테마성 아닌가요? 우선 오히려 저는 좀 길게 좀 가져갈 수 있는 테마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튀르키예도 유럽 안에 있기 때문에 유럽이 이제 대륙 내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면 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미국 IRA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거든요. 이제 어떡하지? 전기차 끝난 건가? 하지만 결국 돌파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돌파구가 나올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이 내진 설비 관련한 어떤 제품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유럽에 대한 그런 정책이 나와도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텀을 두고 본다고 하면 IRA를 우리가 해법을 찾았듯이
유럽에서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법을 찾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의 실적을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출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이런 흐름 속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좀 긴 관점으로 보자. 이번엔 기 대표님, 연동해서 봤을 때 건설기계도 오늘 탄력이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내일 있을 이 G7 외교장관 회담에서 다시 한번 우크라 침공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고 다시 한번 시장에 거론이 되면 재건 관련해서도 좀 튀어오르지 않을까. 이미 좀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기 때문에 선반영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보이고 네. 재건주 안에서도 보면 건설주도 있는 거고 네. 건설 기계주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안에서 이제 건설은 우크라이나 외에 이 UAM이라든지 네옴시티 쪽 그리고 국내의 어떤 건설 경기 업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에서 묶어서 보자면 건설 기계 쪽이 조금 더 안전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사들도 건설사로 많이 가지고 있고 완제품사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 주요 부품 장비주들 그 안에서도 진성 TC 같은 기업들이나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고객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업황이 나아지고 건설기기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품주들은 안전한 고객사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숫자적으로는 재무적으로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진 이야기하면서 재건주까지 엮어봤고요. 다시금 또 철강으로 갔을 때 우리 기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보자면 사실 이런 녹색 트렌드요. 네. 우리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아주 강력한 흐름은 아니지만 글로벌 네. 트렌드잖아요. 네.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이 전체적인 이런 트렌드 속에 철강주가 처음에는 피해주로 좀 거론이 됐었는데 네. 최근 탄력 보면 괜찮습니다. 이제 주가에서의 영향력은 없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잠재적 리스크인 건지 어떻게 저는 보세요?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철강, 우리 국내 철강 산업들을 보면 아직 그린 철강에 대해서, 녹색 철강에 대해서 준비된 철강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이 탄소 이 수치 자체가 높아서 수입이 안 되게 되면 국내 철강 산업들 저는 타격을 볼 피해겠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국내 철강 산업들이 가만히 있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네. 탄소 포집 기술이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제 CCUS라고 해가지고 기존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탈황 장치라든지 탄소 저감 장치를 부착을 해서 새로운 어떤 탄소나물이나 다른 어떤 소재로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가장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CCUS 기술이 국내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곳은 현재 화학 업종이에요. 네. 케미칼 쪽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하지만 철강 쪽에서도 지금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네. 현행의 지금 폐기물 관리법상으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제조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건설 쪽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탄소 포집 기술을 도입을 하는데도 이 통과해야 될 법안만 한 5개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국내 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 쪽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늘려나갔을 때는 국내에서는 철강업계에서는 단기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은 CCUS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누구예요? 탄소 포집 기술. 뭐 KC 코트렐이라든지 그린 케미칼 들어보셨죠? 네.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환경주네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해당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린 테마와 관련해서 포스코 홀딩스는 사실 철강 쪽에서 이런 방향을 잡진 않았지만 2차 전지 쪽으로 봤을 땐 리튬이라든지 꽤 탄탄하게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봐서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상단을 누르진 않을까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랑 이제 지분 가치가 조금 희석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어요. 네.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포스코 케미칼이 하고 있고 네. 이제 홀딩스가 지주회사격으로 하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보통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했을 때도 포스코 홀딩스가 정확하게 이 리튬이라든지 해외의 어떤 원자재 수입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정확히 네. 밝힌 바가 있어서 홀딩스 쪽으로는 주목을 해보셔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른 철강주들은 이런 녹색 트렌드가 좀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 주가가 보여주듯이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공감하세요? 네, 우선 뭐 뉴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포스코홀딩스가 예전에 포스코홀딩스가 아닌 것이 아니죠.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미 주가가. 제가 포스코홀딩스와 24만 원, 25만 원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서 목표가 29만 원 말씀드릴 때 33. 시청자분들께 몰매를 엄청 맞았거든요.
포스코홀딩스가 어떻게 30만 원을 넘어가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34만 6천 원을 보고 있는데 그때는 온전히 철강이었고요. 네. 그때 뭐 당연히 PBR 순자산 기준으로 너무나도 저평가면도 거의 PBR이 0.38 정도 됐었는데 지금 0.54까지 올라왔죠. 그다음에 업종포도 한 6 정도였는데 그때는 퍼가 이제 3, 4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겠다라고 하면서 30만 원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이고 외인의 순 매수로 돌파한 모습인데 네. 현재는 좀 기관이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네. 12개월 선행포가 7.87. 유감속도 제가 좀 안 좋아해요. 그렇게 고평가 영역으로 가는 거를.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가치주가 아니고 성장주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네.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를 바라보시는 투자자분들 관점에서는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눈은 2차 전지 관련 주라고 하면은 한 멀티플 한 2배에서 3배 정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퍼는 4.33이지만 12개월 선행포가 7.87이기 때문에 예. 현재 업종포인 4.89를 기준했을 때는 1.5배 정도 고평가 영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저는 그래도 2차 전지 성장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목표가는 확실히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완전 싼 구간은 벗어났네요. 완전 옛날만큼 저렴했던 구간을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강주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 있는 쪽으로는 지금 담아봐도 괜찮은 거예요? 업황 회복 보고? 어느 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정말 철강 관련 종목들이 핫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실적이 반영된 종목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또 방송 준비를 해야 되니까 철강 관련 종목들 한 10개 정도를 분석을 했었는데 실적이 2022년에 개선된 종목이 있고 개선되지 못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 철광석 선물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해서 모든 철강 관련 종목들이 좀 실적이 개선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개선돼야지만 주가 탄력을 얻을 것이고 또 제가 또 준비한 종목으로는 또 실적이 반영되는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 공개를 할까요? 해주세요. 네. 누군가요? 네,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종목명은 이제 세아제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명 굉장히 이쁘죠? 네, 세아제강. 지주 아니고 세아제강으로 네, 보시는 거죠? 세아제강 지주 아니고 네. 세아제강입니다. 네. 종목 계열을 말씀드리면 이제 건설, 조선, 자동차 등 전방적인 산업에 필요한 강관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2022년 연간 실적 발표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매출액은 1조 8천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152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원동력으로는 이제 철광석 가격이 오르면서 완제품 가격을 인상한 것은 맞지만 수요가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강관을 수출하면서 유가 이동에 필요한 우리가 작년 이제 러우 사태로 인해서 뭐 천연가스나 유가 관련으로 이제 수출하는데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이제 세아제강이 얻은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리포트를 보면은 그런 고유가의 강과 수출분이 이익을 얻었고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도 실적에 대한 꾸준한 뒷받침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업종퍼는 4.89인데 현재 퍼는 4.40이고 11개월 선행퍼는 2.41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였을 때는 저평가 매력도가 더욱더 심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철강 관련 종목도 수급 동향이 굉장히 좋은데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6개월 연속 외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포스코홀딩스에 비해서 포스코홀딩스랑 색깔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이제 1월 초에 기록했던 바닥 대비해서 천천히 우상을 하고 있고 예. 박스권 고점을 보더라도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갭이 있다. 네.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14만 4천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3만 5천 원. 1차 목표가는 16만 원 잡아드리고 일단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면서도 16만 원을 돌파하면은 추가적인 드라이빙 걸 수 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철강주를 움직이는 내용들이 심리 내용이 좀 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종목으로는 기회가 있다. 그 토픽으로 세아제강 제시됐습니다. 증권사에서는 거의 25만 원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1차적으로 단기 수익 관점으로 16만 원 보자. 이렇게 토픽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 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오늘 튀어오르는 종목 안에 답이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인데요. 중국에서
이 기술 수출 금지 목록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원인 이 히토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카드를 꺼내 든 거죠. 미국에 이제 보복하는 이런 보복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튀어오르는 종목들은 지금 일부 윗꼬리가 좀 달렸고요. 음봉 전환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선정 배경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는 중국이 기술 수출 제한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전면 수출 금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으로도 오늘 이 정도 움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기술 정도 수출 제한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히토류를 막아버렸을 때는 조금 더 크게 갈 수 있겠다라는 우려에서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마찰이 있을 때마다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 관련 종목들이 튀어 올랐습니다. 산업계에 미칠 영향력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테마성으로 오르는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 피해받는 산업 크진 않아요? 전체적인 4차 산업이 모두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어쨌든 반도체 배터리 다. 그렇죠. 모두 히토류 금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미 중국은 본인들이 히토류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이거를 무기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2010년도에 검증을 받았습니다. 일본 쪽에 히토류 수출을 제한을 하게 되면서 일본 산업이 많이 눌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때 히토류 가격이 일본 내에서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산업의 타격이 상당히 컸었고 딱 그 당시부터 일본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호주의 히토류 관련 기업들과 크게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었고 이걸 본 미국이 2018년도부터 이제 히토류 생산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중간에 이제 중단을 했었던 이유는 히토류 안에서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대기 오염 문제 때문에 주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맡겼었던 사업인데 미국도 이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판단하에 18년도부터 히토류를 이제 본토에서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이제 히토류 관련 기업들이 뭐 호주라든지 히토류를 매장하고 있는 타 국가들과 조금 타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약도 조금 뭐 업무 협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이제 중국은 앞으로 기술 수출 제한뿐만이 아니고 전면적인 히토류 제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만들고 있고 일본도 다른 수출기를 열어냈고 한국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 점유율이 중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에너지 무기화가 타격이 조금 더 줄어들겠다. 그럼 조금 더 강력한 카드가 뭘까라고 했을 때 히토류 전면 금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우리 쪽 산업계에서도 이미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오늘 몽골과 관련해서 협력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의 대비 흐름을 봤을 때 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오늘 히토류 관련주 그러니까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 비철금속 관련해서도 뭐 리튬이나 뭐 비철금속 완전 알루미늄 이쪽으로 가서도 좀 상승세가 나타나거든요. 같은 재료에 움직인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팀장님? 우선 좀 순환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히토류 관련해서는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히토류를 중국에서 어떤 마찰이 일어났을 때마다 이제 과거 경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다른 원자재 관련 이 원자재들도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경험에 의해서 좀 반등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철강성 선물 가격이 움직인 다음에 뭐 니켈이나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선물 가격들도 이제 반사 수혜를 얻는 모습들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그건 맞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투자자분들 관점에서 단기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 3일 정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게 철강서 가격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뭐 구리나 알루미늄 뉴스가 나옵니다. 일단은 뭐 알루미늄이나 구리 선물 가격도 철강석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은 해당 종목들 슈팅이 나오는 거고 뉴스가 안 나오면 그냥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데 뭐 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주말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근데 수급 동향은 조금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제 기 대표님께서 히토류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히토류 관련 종목들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이고 근데 구리랑 알루미늄은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들은 이제 후속 섹터가 될 수 있으니까 매수를 했다가 주말에 뉴스가 나오면 개인 투자분들에게 던지고 뉴스가 안 나오면 그냥 뭐 약수익으로 마무리하겠죠. 근데 저는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실리는 걸 보고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텀을 두고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일주일 텀 갖고 좀 알루미늄이나 구리 쪽에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외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구리랑 알루미늄은 아시겠지만 뭐 철강이랑도 관련이 있지만 2차 전지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네.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으로 뜨겁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배터리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2차 전지가 많이 팔리고 거기에 들어간 양극재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양극재를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금을 해야겠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구리랑 알루미늄이죠. 그러면 양극재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구리랑 알루미늄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선물 가격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슈팅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테니까 그 부분 뉴스를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구축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략 좀 더 본질적으로 여쭤볼게요. 기 네. 대표님. 오늘 히토류 관련주에서는 대장이 아무래도 유니온이 맞죠? 지금 시세가 죽지 않고 계속 예. 28% 급등이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은 살짝 반납됐지만 18%가량 상승입니다. 네. 노바텍이나 티플렉스 쪽으로는 탄력이 많이 둔화되는데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시장 영향으로 탄력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단기 테마에 그친다라고 봐야 될지. 말씀 들어서는 트렌드는 계속 간다고 보면 네. 지금 자리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해석 좀 정말 해주세요. 개인적인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한 번 더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관련주들이 히토류주들이 항상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면 단기적인 종목 그리고 중장기 종목을 확실하게 조금 분리를 해놔야 나눠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히토류 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미 몽골과 타당성 검토 중이거나 투자 계획 중인 KT를 들 수도 있는 거고요. LS전선도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라든지 조금은 파이가 큰 쪽에서 기업들을 본다면 길게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 하지만 오늘 가지고 온 섹터가 히토류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는 또 티플렉스를 단기적으로는 추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탑픽 이미 나오긴 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유니온이랑 티플렉스 같은 종목 안에서의 차별화된 탄력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도 지금 오늘 상반된 움직임을 네, 보이잖아요. 네. 유니온 머티리얼은 오전에 급등을 했다가 윗골이 상당히 길게 네. 달면서 빠져주고 있고 예. 유니온은 계속 탄력을 받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뭐 자회사, 모회사 관계인데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순환매가 돌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탑픽으로 가겠습니다. 티플렉스 주셨죠. 어떤 포인트로 보세요? 네, 우선 손 팀장님께서 말해주신 것처럼 네. 히토류가 움직이고 나면 나머지 비철금속 관련주들도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티플렉스는 이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니켈도 유통을 하고 있고 구리나 알루미늄 쪽으로도 관련주로 묶이는 이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상당히 높게 창사일에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좀 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비철금속이라든지 히토류 관련주들과 키 맞추기 차원에서 한 번쯤은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순이익을 보시면 158억 원 해서 51.4%가 늘었습니다. 매출액도 36% 늘었고요. 본업은 스테인리스 가공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모듈 케이스의 기둥이 되는 스테인리스 소재를 대기업 항으로 납품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캐파가 계속 증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월 1,000에서 1,300톤 규모인데 내년으로 보면 2,000톤 규모로 늘어난다라고 하니까요. 현재 매출액이 45억 원 정도 수준인데 해당 산업에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90억 원까지 2배까지 늘어나는 부분들까지 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네. 고객사가 약 1,300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좀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는 종가부터 3,900원이고요. 예. 목표가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트레이닝이 가능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보단 그래도 높아요. 실적 그래요? 든든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가부터 3,900원 라인, 목표 가격은 5,000원, 티플렉스였습니다. 손현우 팀장님도 탑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위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종목 이제 조일 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이고요. 어떤 실적이 뭐 안정적인 가치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적이 성장성이 보이고 있는 성장주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알루미늄 활용한 건축, 자동차, 내외장재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22년 10월부터 2차 전지 양극 박제, 콘덴서 케이스 등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동원 시스템즈하고 2차 전지 소재 공급 협약 체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공급 계약한 이후로 아마 올해 2분기부터는 2차 전지 소재발 실적이 좀 반영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조일 알미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소재, 원통형 배터리 관련 주로 분류가 된 이력이 있고요. 예.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7월 달에 한번 강하게 상승했고 좀 횡보한 다음에 12월 13일에 강하게 아마 이때가 아마 단일 공급 계약 맺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 하단부에서 두터운 매물대 지켜주고 있는데 최근에 외인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테마를 정통적으로 꿰뚫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오늘 외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예.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박스권 하단부에서 맥점을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스킬이 없는 주린이 분들도 좀 안정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제가 매수가는 원고에 2,250원을 드렸는데 2,300원 이하로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요. 손절가는 2,100원. 1차 목표가는 2,5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315원 등락인데요. 이 아래에서 좀 접근해보자 2,500원 목표 라인으로 단기 스윙 관점 주셨습니다. 이런 광물 무기화에서 또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 알미늄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티플렉스, 조일, 알미늄 두 분의 탑픽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프로의 시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손유로 팀장, 기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